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즐기는 3JS에 대한 8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외부 모델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스나 토러스, 그리고 스피어 등과 같은 매우 간단한 모양의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메쉬에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원하는 재질로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러한 메쉬를 회전시키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메쉬를 사용할 때는 메쉬에 대한 별도의 모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 데이터에는 메쉬의 형태와 재질, 그리고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데이터 형식은 매우 다양한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3D 모델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3JS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 페이지에서 로더로 검색해보면 그 검색 결과를 통해 3JS에서 지원하는 3D 모델 데이터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DM, 3DS, 3MF, AMF, BVH, 콜라다, 그리고 FBX, G코드, GLTF 등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형식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형식에 맞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로더 클래스를 확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LTF 형식과 같은 경우 이 GLTF 로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FBX 형식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FBX 로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GLTF 형식의 모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GLTF 로더 클래스는 이러한 코드 예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GLTF는 JSON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바이너리 형태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작업자 간의 데이터 교환은 물론 운영에서도 매우 좋은 형식입니다. 이번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git 명령을 통해서 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git 명령을 입력하고요.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08-3D 모델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 안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일들이 구성됩니다. 이제 이 폴더로 이동하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하고 이 링크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와 함께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우리가 구성한 프로젝트는 이 강좌에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용할 모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저는 퍼블릭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이렇게 character.glb라는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확장자가 glb인데요. 이는 gltf 형식의 바이너리 버전입니다. 이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는 이 영상의 텍스트 설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모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gltf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임포트문을 작성해서 gltf 로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큐브 메쉬와 관련된 코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셋업 모델스에서 이 코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회전시키는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이제 GLTF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GLTF 로더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로더 객체를 통해서 준비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데요. 다음 코드를 통해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성공적으로 로드되면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데이터를 장면, 즉 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모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우스로 이 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오빗 컨트롤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이 셋업 카메라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고요. 이 오빗 컨트롤스를 임포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오빗 컨트롤스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화면 중심에 오도록 카메라의 타겟을 조정하겠습니다. 셋업 카메라에서 먼저 이 오비 컨트롤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고요. 오비 컨트롤의 타겟을 지정합니다. 0, 1, 0 위치로 타겟을 지정하고 카메라 역시 오비 컨트롤의 타겟을 바라보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위치도 변경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코드는 바로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통해서 콘솔에 이 모델이 플레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 객체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 워크, 런이라는 플레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름은 문자열인데요. 이 세 개의 문자열 값만으로 구성된 배열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 배열 객체를 콘솔에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 워크, 런이라는 애니메이션 이름에 대한 문자열 값만 갖고 있는 배열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UI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처럼 GUI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GUI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UI를 이 GUI 객체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표시되는 값은 애니메이션 네임의 첫 번째 항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표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사용자가 선택된 값을 콘솔에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콘솔에 사용자가 선택한 값이 표시됩니다. 모델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애니메이션 믹서 객체가 필요한데요. 이 믹서 필드에 대해서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믹서 필드의 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름을 받으면 해당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 함수인데요. 구형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인데, 코드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 코드는 애니메이션 이름에 대한 배열의 인덱스 값을 얻고요. 즉, 아이들일 때는 0, 워크일 때는 1, 런일 때는 2라는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해당 인덱스에 대한 애니메이션 클립 객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 클립 객체를 통해서 믹서에 클립 액션 메서드를 호출해 액션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액션 객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요. 호출하는 부분은 여기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름을 선택할 때도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플레이를 2번 호출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델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개념을 위해서 클락이라는 객체를 필드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여기서 매 프레임 간의 경과된 시간을 앞서 추가한 클락 객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이 델타 값을 믹서의 업데이트 메서드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플레이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들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이 UI를 통해서 선택된 워크 애니메이션 또 런 애니메이션이 모두 동시에 플레이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선택되면 이전 애니메이션은 중지시켜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액션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시켜주고 있는 플레이 함수를 찾아서 이 부분에 다음 코드를 추가시켜 줍니다.
플레잉 액션이 이렇게 값이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액션을 플레이하기 전에 현재 플레이 중인 액션을 중지시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 간의 전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뛰다가 걷게 만들면 액션 전환이 순간적으로 변경되어 버리는데요. 또 이렇게 걷다가 뛰게 만들면 순간적으로 뛰는 액션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 간의 전환을 위해서 코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를 사용하고요. 이 코드는 페이드 아웃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있는데 이는 인자로 받은 0.5초에 걸쳐서 서서히 액션을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대체합니다. 이 코드는 새로운 액션에 대해서 먼저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0.5초에 걸쳐서 서서히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 시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액션권의 전환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플레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타입스크립트를 깊이 있게 활용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했겠지만 3JS를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로 코딩해도 타입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를 마지막으로 타입스크립트로 즐기는 3JS에 대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분들이라면 매우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사용자 접근성이 뛰어난 웹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멋진 3차원 장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